페이지 112페이지. 오늘 나갈 내용이 과학에서 1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갈 거야. 3학년 돼서 이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학생들은 어려운가 봐.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려워 느껴지잖아?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이 단어 자체가. 알겠지?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 알겠니? 그냥 내가 모르고 있나? 이러지 말고. 자, 우리 오늘 나갈 게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 나 일 했어. 누가 일 시켜서 내가 일 했어. 아버지가 회사에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오셨대. 그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일과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 의미가 살짝 달라요. 알겠어요?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물체를 옮기는 거,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였을 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컴퓨터로 뭔 일을 했어요. 열심히 독후감을 쓰면서 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일은 간단하게 뭐라고? 물체를 이럴 때를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손에 책 있나? 네. 112페이지 봐. 자,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112페이지에 과학에서의 일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되었을 때.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과학에서의 일은 과학에서의 일이란 여러 가지 조건이 다 포함되어야 돼. 첫 번째, 순서랑 관계없고, 첫 번째, 순서랑 관계없다고 했어요. 힘을 줘야 된다. 두 번째, 힘 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 힘을 줘서 물체가 이동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 힘준 방향으로. 아시겠어요? 세 번째 조건, 물체가 이동하는데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물체의 이동 방향이 힘의 방향과, 내가 여기서 첫 번째 힘을 준 힘의 방향과 뭐 할 때?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또는 나란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성립됐을 때 과학에서는 그래 너 일했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과학에서는 한 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전혀 알겠니? 왜 어디 기분 나빠 전혀야? 졸려요. 전혀? 뭐 하다 왔어? 자다 왔어요. 자다 왔어? 자다 왔는데도 졸려? 자,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물체가 있다고 치자. 어떤 물체가 있어? 알겠죠? 어떤 사람이 물체를 밀고 있는 중이야.
밀고 있다고 쳐요. 힘을 줬어. 이 방향으로 이 사람이 힘을 줬어. 그래서 이 물체가 이 위치에 있다가 쭉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고 치자. 알겠죠? 그럼 현재 이 그림에서는 이 사람이 한 일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일이 있어요. 힘을 줬지. 힘을 줬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물체가 뭐 했어? 이동을 했지. 이 두 가지만 보면 안 되고 끝에 세 번째 조건까지 봐야 돼. 힘을 준 방향이 오른쪽 방향. 물체가 이동한 방향도 어느 쪽 방향? 오른쪽 방향. 그래서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나란하다. 그러면 과학에서는 한 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연아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한 일이 있을 때 한 일, 얼만큼 일을 했니? 한 일의 양을 계산하는 식은요, 공식이란 뜻이야. 한 일의 양을 계산하는 식, 공식은요, 우리가 이제 문자기호로 W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W가 일이란 뜻이에요. 워크. 알겠죠? W는 F 곱하기 S 라고 식은 쓰고, 여기서 F가 뭐고 S가 뭐냐? 얘는 한글로는 일, F는 물체에 준 힘, 그 다음에 S는 물체의 이동 거리. 이해되셨어요? 요거 곱하면 한 일의 양이 계산된다. 어? 잘 앉아, 안 돼. 거기 앉는데. 하윤이 형. 뭐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다 1인 1책상, 1인 2책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이야? 어? 와. 예람이는 프린트가 있나? 책 있어? 112페이지 피고.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숫자를 한번 재볼게. 잘 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 준 힘이 예를 들어서 10N의 힘을 줬다고 치자. 알겠죠? 그래서 물체가 이동을 했는데 이동거리가 5m가 이동을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과학에서 한 일의 양을 계산해라. 그러면 힘에다가 얼마 집어넣고 10N이라고 했으니까 10N. 이동거리에다가 5m 집어넣으면 되겠지? 계산하면 끝나. 그러면 얼마야?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 여기서부터 숫자는 숫자대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연산을 하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을 뭐라 그래 우리는? 단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힘의 단위 뉴턴, 이동 거리의 단위 미터. 그러면 단위는 단위대로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야, 단위도 계산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숫자는 숫자대로 10 곱하기 5. 그래서 얼마? 50. 단위는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한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냐? 뉴턴, 미터. 읽을 때는 뉴턴, 미터라고 읽으면 돼. 그래서 그러면 눈치가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1의 단위는 뉴턴, 미터인가요? 맞아. 1의 단위를 뉴턴, 미터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단위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 봐봐봐. 단위도 계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지. 그러면 혹시 선생님 단위가요, 만약에 뉴턴이라는 단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가 뭐 미터 나누기 뉴턴이라는 어떤 단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단위와 이 단위를 만약에 곱하면 단위도 계산한다면 얘 분자에 있고 얘 분모에 있으니까 날라가 가지고 이 단위 계산은 결국은 미터가 되는 건가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 예상할 수가 있잖아. 맞아. 이게 단위 계산이야. 단위도 단위대로 계산이 됩니다.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해되냐 안 되냐? 또는 뉴턴이 있고 쌤 그러면요 뉴턴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뉴턴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거 곱하라고 하는 거면 얘의 단위는 뉴턴 제곱이 되나요? 뉴턴 제곱이 단위가 돼. 알겠니? 그러면
뉴턴이 있고요. 뉴턴이 있는데 이걸 더하라고 한다면 얘는 단위가 뭐예요? 그냥 얘는 뉴턴이야. 더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안 되냐. 단위 계산해야 돼. 앞으로. 알겠니? 야 얘들아, 이거 지금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기억이 안 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체의 속력 계산 어떻게 해? 속력 계산 어떻게 하니? 빠르기 속력 시간분의 이동 거리지. 그지? 그러면 이동거리, 거리의 단위가 있지. 거리의 단위가 뭐였어? 미터. 시간의 단위가 뭐였어? 초, 세컨드. 그러면 속력의 단위는 미터 나누기 세컨드. 미터 나누기 세컨드. 이걸 우리는 좀 멋지게 옆으로 쓴단 말이야. 이렇게 써 안 써? 이게 단위 계산한 거잖아. 알겠어요? 이해되니? 네. 지호 이해돼? 그래서 단위는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의 단위는 뭐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뉴턴미터가 1의 단위예요. 근데 여러분들 쓰기에 뉴턴미터 계속 쓰기에 조금 문자 2개 쓰기가 조금 짜증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뉴턴미터를 좀 줄여서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해. 알겠어요? 얘 단위를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고 읽을 때 J라고 읽는 거 아니야. 단위는 얘를 N이라고 안 읽잖아. 얘를 뭐라고 읽었어? 뉴턴. 얘도 M이라고 읽는 거 아니잖아. 단위일 때는 얘가 미터라고 하고 읽는 거란 말이야. 얘도 단위로서 J라고 읽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읽어? 줄이라고 읽는 거야. 줄. 알겠어요? 이게 1의 단위야. 그래서 1의 단위는 뉴턴미터, 줄, 요게 1의 단위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1의 단위는 원래 더 복잡하게 이 뉴턴미터도 원래는 복잡하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나누기 세컨드 제곱. 얘가 원래 단위야. 얘네들의 원래 단위. 다 같은 단위야. 그래서 좀 더 머리에 암기 용량이 좀 남은 학생들은 1의 단위를 저것까지 알아두세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을 세컨드 제곱으로 나눈 단위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니? 네. 예성 이해됐나? 그런 느낌 오지 않니? 얘 뭐의 단위야? 킬로그램. 무게. 질량이야. 무게 아니야. 질량의 단위야. 질량. 얘 질량. 미터는 뭐의 단위였어? 이동 거리. 거리의 단위지. 그거 제곱한 거를 뭘로 나누래? 시간으로 2번 나누라는 얘기야. 시간 제곱으로 나누라는 얘기는 시간으로 한 번 나누고 시간으로 또 한 번 나누라는 뜻이에요. 이게 뉴턴미터고 뉴턴미터가 줄이야. 이게 다 같은 놈이야. 알겠니?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시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단위를 좀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1의 단위가 원래는 이거라면 원래가 이거라 그랬어요. 이거를 줄여서 뉴턴미터, 더 줄여서 줄이라고 쓴다고. 그러면 이거라면 얘가 질량이고요. 질량이라는 단위지. 곱하기 요거를 곱했다는 얘기잖아. 질량에다가 요거를 곱했다는 얘기지. 요게 미터 퍼 세컨드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 제곱을 곱한 게 결국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 요게 뭐의 단위였어? 속력. 그러면 질량에다가 속력의 제곱을 하면 그걸 곱하면 한일의 양이 될 수가 있나요? 맞아. 이게 한일의 양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공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눈치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단위가 왜 중요하냐? 단위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요. 개념을 알고 있다는 얘기고 개념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공식도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1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뉴턴미터예요. 그러면 1 뉴턴미터 이 단위 알면
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뭐 곱하기 뭐 하라는 얘기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라는 얘기야. 단 요거 까먹지 말고 그냥 무조건 곱하는 게 아니라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뭐 할 때? 나란할 때 곱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처음에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자, 아까 이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거 잘 모르는 경우가 지금 발생한 것 같아요. 뭐의 차이를 잘 모르냐면 질량과 무게의 관계. 질량과 무게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그렇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하연아, 그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질량과 무게를 다른 단어의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거로 써, 안 써? 안 쓴단 말이야. 일상생활에서는 질량을 그냥 무게라고 생각하고 무게를 질량이라고 막 생각해. 그래서 질량이 꼴 무게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도율이한테 야, 너 몸무게 얼마니? 요즘 좀 운동을 했는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너 몸무게 얼마니? 그랬더니 도율이가 대답해. 저 40kg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너 몸무게 얼마니? 그랬더니 40kg이래.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요즘에 밥 못 먹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몸무게 얼마야? 나도 대답을 해. 나 요즘에 살이 좀 빠졌어. 60kg이야.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과학에서는 잘못된 대답이야. 뭐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무게는 단위가 뭐냐면 뉴턴이야. 무게 힘의 단위 뉴턴하고 같아요? 무게는 그러면 힘이란 뜻인가요? 무게가 힘이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조금 꼼꼼하게 대답을 한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너 몸무게 얼마니? 그러면 선생님은 60kg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600N이에요 라고 얘기해. 60이 아니라 600N. 질량에다가 대략 얼마 뻥튀겠어? 원래 60kg이 질량인데 600N이라고 몸무게를 대답한다고. 그지? 그러면 얼마 뻥튀기 한다는 얘기야? 10배 뻥튀기 한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래. 아시겠어요? 대략 10배를 곱해주면 무게가 된다. 그러면 질량과 무게의 차이는 뭐냐면 얘들아, 질량은요 단위가 무게의 단위가 일단 달라. 단위가 다르면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단위가 같으면 개념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같은 개념이라는 뜻이야. 단위가 같으면. 알겠니?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 질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고유한 어떤 양이야.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값. 알겠어요? 어떤 값이 도대체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예를 들어서 이 분필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원자 한 1000만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짜 그거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 이 분필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1000만 개라고 쳐요. 그러면 이 분필은 현재 고유한 양이 원자 1000만 개가 고유한 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 원자 1000만 개를 이 물질의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분필을 가지고 달에 가져갔어. 지금 요거 그대로 가지고 달에 가져갔어. 그러면 달에 가져갔을 때 얘를 이루고 있는 원자 1000만 개는 달에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원자 1000만 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 개념이 질량의 개념이야. 질량은 지구에서 있었던 이 물질의 그 값, 어떤 값인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구에서 있었던 질량이나 얘를 달에 갔을 때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총 개수가 질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달에 가져가든 아니면 안드로메다 은하에 가져가든 아니면 블랙홀에 들어가든 간에 얘 속에 포함되어 있던 원자 1000만 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질량은 장소에 따라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을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거. 질량의 개념을 알겠어요?
자, 일단 질량은 물질 고유의 양으로 변하는 값이다, 불변하는 값이다. 불변이다. 불변값. 물론 이제 부러뜨리면 당연히 변하겠지. 근데 요 그대로. 근데 무게는 뭐냐? 무게. 무게의 단위가 뉴턴이라 그랬지. 그러면 뉴턴은 뭐의 단위야? 힘의 단위지. 무게는 곧 뭐다? 힘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무게는 뭔 힘이냐? 무게란 물체를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현재 이 분필의 무게는 물어봤더니 뭐 한 10뉴턴이 나왔다고 쳐요. 무게 단위 10뉴턴이라고 했으니까 얘 물체의 무게가 10뉴턴이다. 뭔 뜻이냐면 얘 원자가 아까 몇 개라고 그냥 우리 설정했다고?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한 1000만 개라고 쳐요. 이 원자 1000만 개가 있는데 1000만 개의 원자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몇 뉴턴이라는 얘기야? 10뉴턴이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물체의 무게가 10뉴턴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근데 얘를 달에 가져갔어. 상상을 해봐. 달에 가져갔어. 달에 가져가면 질량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얘라마? 안 변해. 달에 가져가더라도 1000만 개의 원자는 안 변해. 근데 달에 가져갔을 때 그 1000만 개의 원자를 달에 가져갔으면 달이 얘를 이제 잡아당기고 있겠지? 달에서 그 1000만 개의 원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지구하고 똑같이 잡아당길까 안 당길까? 좀 세게 당겨? 약하게 당겨? 느낌상? 좀 약하게 당긴단 말이야. 지구가 훨씬 커요. 달보다.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달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좀 약해져. 근데 얘 원자의 개수는 1000만 개란 말이야. 변하지 않았어. 근데 달에서는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 달에서의 얘 무게가 된단 말이야. 10뉴턴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좀 줄어들게 돼. 그 얘기는 무게는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에 따라서 무게는 뭐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게 질량과 무게의 가장 큰 차이야. 그래서 물체를 지구가 당기는 힘을 지구에서의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달에 가져가면 달에서의 무게는 또 어떻게 된다? 달라지게 되어요. 얼마 정도로 달라지게 되냐면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 6분의 1로 줄어들어. 알겠니? 그래서 얘는 장소에 따라, 무게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따라 뭐 되는 값이다? 변하는 값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도. 그게 질량과 무게의 가장 큰 차이야. 알겠니? 우리는 근데 달 가볼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 그러면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다루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서 벌어지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구만 알자. 지구에서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무게로 전환시키면 지구에서 이 질량을 지구가 당기는 무게는 얼마가 되느냐? 곱하기 9.8을 하면 무게가 된다. 아까 대충 10배 된다 그랬잖아. 정확하게 9.8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무게는 얼마다? 9.8 뉴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하기 만약에 객관식 문제가 나왔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냥 대충 곱하기 10 해버려. 10 해가지고 그냥 문제 풀어. 알겠니? 정확하게 주관식으로 딱 뭐 답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 9.8을 곱해야 되지만 그냥 객관식 문제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9.8 곱하나 10 곱하나 거의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곱하기 10 해서 해석하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0kg의 물체가 있어. 질량이 20kg이야. 그러면 얘 무게는 얼마가 돼? 20 곱하기 9.8. 그러면 얼마니? 196 뉴턴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대충 곱하기 10 하면 200 될 거 아니야. 200보다 좀 작은 숫자 196 뉴턴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 문장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있어. 1kg, 10kg.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무게는 같다, 다르다. 질량이 1kg짜리와 질량이 10kg짜리. 질량 다르면 무게는 같아, 달라.
야, 1kg짜리 무게 얼마라고? 9.8. 그지? 약 9.8N. 10kg짜리 무게 얼마라고? 98N. 달라요.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무게도 뭐 된다라고 표현하면 돼? 커진다. 질량이 크면 무게도 커진다. 다시 해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물질 고유의 양이 많은 물체일수록 지구가 당기는 무게 또한 어떻게 된다? 커진다. 알겠니? 이해되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간단 퀴즈. 이 물체가 있어. 얘 1kg짜리래. 질량으로 1kg짜리래. 알겠죠? 얘 무게는 몇 뉴턴이야? 9.8뉴턴이지. 질량을 제시하고 나서 물체의 무게를 물어보면 그냥 곱하기 9.8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물체가 무게가 9.8뉴턴인데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고 그래.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그래. 최소한 얼마의 힘을 줘야지만 들어 올릴까? 9.8뉴턴의 힘을 줘야 돼.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이 9.8인데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면 최소한 얼마의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 9.8뉴턴의 힘을 줘야지만 들 수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물체가 10kg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를 들어 올린다고 치자. 잡아서 들어 올린다고 쳐요. 들어 올리기 위해서 줘야 되는 최소 힘은 얼마 줘야 되니? 얼마의 힘을 줘야지만 들어 올리니? 물어보잖아? 얼마야? 10kg요 라고 대답하지 말란 뜻이야. 킬로그램은 질량이야. 알겠어요? 들어 올리려면 내가 힘을 줘야 되는데 누가 당기는 힘만큼 최소한 줘야 돼. 지구가 당기는 힘만큼은 최소한 줘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에서 10kg이라고 써져 있다면 일단 얘를 뭘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무게로. 얘 무게 얼마야? 10kg에다가 얼마 곱하라고? 9.8 곱하면 무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98N의 무게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기 위해선 10kg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 얼마의 힘을 줘야 된다? 98N의 힘을 줘야지만 들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정리할게요. 지구에서 물체의 일단 무게는 이렇게 계산한다. 질량에다가 제시한 질량, 문제에서 제시한 질량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무게가 된다? 얼마를 곱하면 무게가? 9.8을 곱하면 무게가 된다. 손 옆에 앉아. 넌 그리고 왜 맨몸으로 왔어? 가방을 입고 왔어요 지금. 필기복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 자, 이게 무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최종적인 단위는 봐봐, 얘들아. 이 최종적인 단위는 무게니까 최종적인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남는 게 아니라 어떤 단위로 만들어지게 된다? 뉴턴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어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 아까 단위 열심히 썼으니까 이것까지 얘기해 줄게. 이거 9.8 자체가 단위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에 내가 단위를 얘기를 안 해줬는데 9.8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이게 얘의 단위야. 그러면 아까 단위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단위는 단위끼리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단위가 뭐가 되냐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얘 자체가 단위가 되고 이 단위가 바로 뭐예요? 뉴턴이야. 이게 뉴턴이야. 아까 한 일의 양 W, 한 일의 양 W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힘 곱하기 거리로 계산한다 그랬지? 근데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거리의 단위가 뭐였어? 그래서 얘 단위를 뉴턴미터라고 쓰기도 하고 줄여서 줄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암기한 용량이 좀 남아있는 학생들은 이것까지 해보라 그랬지. 이것도 외우라 그랬어요.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도 원래 이 단위라 그랬어. 봐, 뉴턴 자체가 이거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미터를 곱하면 뭐가 된대? 줄이 된대. 여기다가 미터를 곱하면 뭐가 돼?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뭐 모른다고 치더라도 할라,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단위 몰라도 돼. 일단은 요 단위까지 모르려고 쳐. 요거는 알아도 무게 계산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9.8을 곱한다. 이것도 귀찮아? 10 곱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10 곱해요. 고2 때부터는. 아시겠어요? 계산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로 돌아온다. 여기 봐봐.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 힘을 줘야 된다. 두 번째, 물체를 이동시켜야 된다. 세 번째, 힘 준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뭐 해야 된다? 나란해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과학에서는 한 일이 빵이다. 하나라도 없으면.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과학에서 한 일이 빵인 경우를 굳이 또 친절하게 써놨어요. 아시겠어요? 한 일이 없는 경우란 뜻이야. 일한 거 같은데 한 일이 없대. 일한 거 같은데 한 일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벽을 밀어. 힘 주고 있는 거야, 안 주고 있는 거야? 주고 있지? 근데 내가 10분 동안 밀고 있어. 힘을 막 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나는 일한 거 같잖아. 땀 흘리고 막 뻘뻘 힘들고. 근데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물체가 이동. 그치, 이동거리가 없긴.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과학에서 한 일이 빵인 경우 첫 번째, 힘을 주지 않은 경우. 힘을 주지 않은 경우인데 물체는 이동할 수가 있어. 힘을 안 줬는데 물체는 이동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는 상태인데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쓰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 물체 이동거리는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동거리는 발생하는데 힘을 주지 않았대. 당연히 한 일이 빵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왜냐면 한 일 자체 W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얘가 빵이면 곱해봐야 빵이 된다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그런데 힘을 주지 않았는데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 힘을 안 줬는데 물체는 이동한대. 가능해? 가능해? 힘을 안 줬는데 물체가 이동한대. 내가 지금 뭘 질문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어떤 물체가 움직여 가고 있어. 움직여 가고 있어. 쭉 가고 있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어. 야, 쟤 왜 움직이니? 움직여 가고 있는 물체를 가리키면서 쟤 왜 움직이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대답이 뭐가 나올까? 물체에 뭐가 작용해서? 힘이 작용하니까 움직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허다하다고. 힘 받아서 물체가 움직이느냐에 대한 결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도 움직여 갈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 경우가 도대체 어느 경우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마찰이 없는 곳에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치자. 마찰이 없어. 그러니까 물체를 방해하는 놈들이 아무 요소도 없어. 근데 그 안에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대. 등속 직선 운동 무슨 뜻인지 알지? 빠르기가 있는데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고 그 속력 그대로 가고 있고 직선으로 가고 있대.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고 있대. 그걸 등속 직선 운동이라 그래. 이때 물체가 움직여 가고 있잖아. 질문을 했어. 쟤 왜 가니? 왜 움직이니? 내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대답은 힘 받았으니까요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마찰 없는 곳에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잖아.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힘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힘이 가해진다고 쳐봐. 힘을 주면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못해요. 점점 뭐 해야 돼? 빨라져야 돼. 또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힘을 줬다고 쳐봐. 점점 뭐 돼야 돼? 느려져야 돼.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 빨라지던가 뭐 해야 돼? 느려져야 돼. 그냥 가던 방향 그대로 속력 그대로 가고 있다? 힘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네. 하윤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왔다. 마찰이 없는 또는 문제에서는 마찰이 없는 면을 예를 들어서 매우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문제에서 얼음판 위에서 그러면 아, 이 문제는 마찰이 없는 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음판 위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있었어요. 아, 힘이 빵이구나. 그러면 한 일은 얼마다? 빵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니? 두 번째, 어떤 경우에 또 한 일이 빵이야? 힘을 주었지만 물체가 뭐에 있는 경우? 정제 있대. 이거는 뭐 부가 설명이 필요 없네. 이동거리가 빵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한 일이 얼마가 돼? 야. 빵이 된다. 됐죠? 마지막 세 번째. 힘도 주고 물체도 이동을 했어. 여기까지 읽으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힘을 주고 물체가 이동했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한 일이 있겠지. 그런데 이동했지만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몇 도인 경우를 지금 표시한 거야? 요거 90. 수직인 경우. 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90도를 이루는 경우. 이때 한 일이 빵이다.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한 일이 빵이 아니려면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나란해야 된다고. 근데 수직이란 얘기는 나란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한 일이 빵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 문장은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경우인데 도대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별거 아니야. 아까 이 물체를 내가 들고 있으려면 최소한 얼마 힘줘야 된다고? 물체의 무게만큼 힘줘야 돼. 어느 쪽으로 힘줘야 되니? 얘 들고 있으려면 위로 줘야 되겠지. 왜냐면 얘 지구가 당기는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아래 방향이잖아. 근데 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잡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내가 얘한테 어느 방향에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윗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받쳐놓고 있다고 치자. 내가 위로 힘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니?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힘주고 있다고? 위로 힘주고 있어. 알겠지? 잘 봐. 물체 이동 방향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이지? 그걸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내가 얘를 들고 가는 동안에 힘은 어느 쪽으로 주고 있다고? 위로 힘을 주고 있다고. 힘의 방향은 위쪽인데 물체의 이동 방향은 수직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들고 1시간 동안 막 돌아다녀 이렇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한 일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왜? 힘의 방향은 위쪽인데 물체의 이동 방향은 계속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문장은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되고요. 아시겠죠? 야, 근데 요거 문제 잘 들어봐. 물체를 들어 올렸다 와 물체를 들고 이동했다는 다른 경우야.
천우야 알겠니? 물체를 만약에 내가 얘를 들어 올렸어. 한 일 있어 없어? 물체를 들어 올렸다. 한 일 있어 없어? 있지. 왜? 힘은 어느 쪽으로 줬어? 위로 줬어. 그리고 물체도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시켰잖아. 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하지. 이건 한 일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렸다. 요거까지는 한 일 있어. 그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했다. 요거는 한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문장에서 물체를 들고 이동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전체 과정에서 한 일은 만약에 계산하라 그러면 어디에서의 과정만 일을 계산하면 돼. 들어 올린 과정에서의 한 일만 계산하면 돼. 이동한 과정은 한 일이 얼마다? 빵. 빵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렸다와 들고 이동했다는 다른 표현이야. 또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계속 수직인 경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체가 원운동할 수가 있어. 만약에 돌멩이에다가 줄을 엮어가지고 돌멩이를 돌려 원운동을 시킨다고 쳐요. 그러면 돌멩이가 돌아가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리면 돌멩이가 돌아간다고 치자. 줄로 연결해서 이렇게 샥 돌아간다고 쳐. 매 순간 돌아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쳐요. 자, 얘는 줄을 표현한 거고 돌멩이가 지금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현재 이 돌멩이가 여기를 막 지나가고 있을 때 얘의 운동 방향, 이동 방향은 어디니? 그러면 이 방향이 이동 방향이에요. 네. 이동 방향. 근데 이 돌멩이를 돌리기 위해서 나는 줄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거든.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돌멩이 퓨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줄을 끊임없이 계속 당기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순간에 물체의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인데 힘 주는 방향은 이 방향이 힘이야. 몇 도를 이루고 있어? 90도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돌멩이가 쭉 돌아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요 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돌멩이의 운동 방향, 이동 방향은 요 방향, 접선 방향이에요. 원의 접선 방향. 얘가 이동 방향. 그런데 이 순간에도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줄을 당기는 이게 힘이 되겠지. 역시나 몇 도를 이루게 되냐면 90도를 이루게 돼. 그래서 원운동은 모든 원운동은 매 순간순간 운동하는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과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몇 도를 이루게 되는 거야? 90도를 이루게 돼. 그래서 원운동은 항상 이게 성립된다. 요거 어디야? 90도. 이동 방향과 힘 방향이 90도. 요게 성립되는 게 원운동이야. 그래서 한 일이 빵이다. 얘랑 이해됐니? 현우 이해됐어? 자, 문제 잠깐 볼까? 페이지 113페이지. 일단 1번. 과학에서 한 일이 OX를 해라.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었대. 한 일 있어 없어? 없어요. 과학에서는 이거 한 일 없지? 뭐야? 2번. 바닥에 놓인 화분을 선반 위로 올렸대. 한 일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왜 한 일 있니? 설명해봐. 바닥에서 일단 힘을 줘서 위로 올렸고 그 다음에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과 내가 준 힘의 방향이 위로 갔다. 그치. 화분을 올리려면 일단 힘을 줘야 되지. 어느 쪽으로 힘 줘야 돼? 들어 올리려면 위로 힘 줘야 되겠지. 그리고 문장에서 위로 올려놨대. 물체가 위로 이동을 했대. 힘을 줬고 이동을 했으면 한 일이 있는 거다. 3번.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대. 한 일 있어 없어? 있어요. 책상을 밀려면 힘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그리고 그 방향으로 교실 뒤까지 밀고 갔어. 그럼 한 일이 있겠지. 문제 2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결국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한 일의 양을 계산해라. 한 일 계산해라. 1. 뭐 곱하기 뭐 하면 돼? 1 곱하기 내가 준 힘 곱하기 2 곱하기 거리. 요거 하면 된다고. 단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해. 내가 준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나란한지를 보고 나란하면 곱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물체의 무게가 50N인데 얘 무게가 50N이래. 그런데 얼마 힘을 줬대? 20. 내가 준 힘은 50N이야? 20N이야? 20. 20N이야. 여기 20N 들어가야 돼. 준 힘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몇 미터야? 3m. 그리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 같지? 그러면 곱해 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얼마야? 60 뉴턴 미터 또는 60 줄이라고 쓴다. 됐죠? 문제 3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 또는 값을 써라. 물체가 떨어질 때는 무엇이 일을 하냐? 누가 일을 하냐? 그러니까 여기 주체. 누가 일을 했냐? 떨어질 때 누가 일을 했냐? 누가 일을 하는 줄 알아? 지구가 일을 하는 거야. 또는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왜 그러냐면 얘 떨어지는 동안 물체에 누가 힘 줬니? 누가 힘 줬어? 지구가 힘 준 거야. 얘 10N이라는 게 무게라 그랬지? 이게 무게라 그랬는데 무게가 정확한 뜻이 뭐라 그랬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다시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지구가 주는 힘을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렇게 아래쪽으로 3m 떨어졌네. 그러면 지구가 물체한테 준 힘과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잖아. 네. 그러면 지구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구가 일을 한 거야. 야, 일을 한 게 꼭 사람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도 힘을 주는 애가 일을 하는 거야. 그 힘 준 게 지구가 힘을 줬다면 지구도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2번. 중력의 크기 두 글자로 이거 뭐라 그래? 중력의 크기 두 글자로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무게는 몇 뉴턴이냐? 몇 뉴턴이야? 10뉴턴. 이 자체가 지금 무게잖아. 시우 알겠니? 그러면 문제 3번.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계산해라. 한 일 계산하래. 한 일.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한 일. 뭐 곱하기 뭐 한다고?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누가 준 힘이 있어? 지구가. 얼마? 10N의 힘을 줬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얼마 이동했어? 3m 이동했다. 따라서 한 일은 얼마다? 30줄이다. 끝. 곱하기만 하시려면 되는 걸. 됐어? 네. 문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서는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든 채로 수평 방향으로 20m 갔다. 민서가 한 일의 양을 계산해라. 또 한 일을 계산해라. 그러면 준 힘 곱하기 뭐? 계속 반복이야. 이동거리 해주면 되는데 네. 마지막 검토 곱하기 전에 그 내가 준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나란한지를 확인해라 보고. 네. 얘 나란해? 네. 나란하다고? 지금 100N의 물체를 준서가 들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힘줘야 돼? 위쪽. 위쪽으로 100N의 힘을 주고 있단 말이야. 준서는. 이해돼 안 그래? 근데 물체는 어느 쪽으로 왔어? 오른쪽으로 20m 갔지? 그럼 몇 도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지? 네. 그러면 90도일 때는 한 일 계산하면 그냥 얼마야? 0. 빵. 4번의 답은 빵줄. 이유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몇 도이기 때문이다. 수직 방향 90도이기 때문이다. 문제 5번.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해라. 오늘 좀 전 설명에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문제 풀면서 바로 설명할게요. 내가 물체에 일을 했다. 와, 이 물체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할 때 그 에너지는 같은 개념이다. 일의 단위 뭐 쓴다 그랬어? 줄. 에너지의 단위 줄이야. 단위가 같으면 뭐다? 개념이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는 뭘로 바뀔 수 있다? 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 뜻 자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앞으로 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에너지 100줄이 있어요. 무슨 뜻이야? 앞으로 나는 일을 몇 줄만큼 할 수 있다. 100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에너지가 100줄 있어요 라고 표현한다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5-1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맞는 말이고요. 에너지의 단위와 일의 단위는 같은 단위를 쓴다. 맞아요. 줄이라고 하는 같은 단위를 써요. 또는 뉴턴 미터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맞는 말이고. 3번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이라는 얘기는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일과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다. 좀 전에 설명했지? 네. 바뀔 수가 있다고. 전환될 수 있다. 4번.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는 줄어든다.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얘가 추라고 쳐요. 얘를 들어 올렸어. 그러면 내가 추한테 뭐를 해준 거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줬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 추 자체는 나한테 뭘 받은 거야? 힘. 1 받은 거라고. 1.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에너지가 생겨. 얼마만큼? 내가 얘한테 1 해 준 만큼. 근데 누군가는 에너지는 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 얘를 들어 올렸어. 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이런 생긴다고. 그러면 누군가의 에너지는 뭐에 대했을까? 추. 줄어들어 있어야 되겠지. 누가 에너지 주는 줄 알아? 내가 에너지 주는 거야. 왜? 봐. 생각해봐. 내가 얘를 들어 올렸어. 나는 뭐 했다고? 힘을 써. 일을 했다고. 일을 알겠니? 그 일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근데 그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나윤아. 알겠니?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다루는 법칙일 거야. 전체 이 우주 공간, 지구, 아니면 지금 우리, 어디든지 총 에너지의 양은 변함이 없다. 너가 에너지 100줄 가지고 있고 내가 100줄 가지고 있다고 쳐. 우리 둘이 에너지가 합해서 200줄이라고 쳐. 이 200줄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100줄 가지고 있다가 50줄 어딘가에다가 썼어. 그러면 나의 에너지는 50줄 줄어들겠지. 네. 그러면 그 50줄 쓴 에너지는 누군가가 갖게 돼. 네. 에너지는 바뀔 수가 있어. 근데 전체 에너지 양은 뭐 돼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 그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해. 내가 물체에 일을 했어. 그러면 내 에너지 줄어들겠지. 일했으니까. 네. 근데 물체는 내가 일한 만큼 물체는 뭐가 생겨야 돼? 에너지. 에너지가 생겨야 돼.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 알겠니? 네. 그래서 4번.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는 줄어든다. 틀렸죠? 추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늘어나고. 누구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나의 에너지가 줄는 거야. 일한 내가 에너지 줄어드는 거야. 뭔 얘기인 줄 알겠니? 네.